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수 제한이 완화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매출이 크게 줄었던 자영업자들이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점심시간을 앞둔 울산의 한 식당. 이른 아침부터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느라 평소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어제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은 하루 24시간 영업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도 울산을 비롯한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면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가족분들이 오시면 이제 인원수 많으면 저희가 돌려보내야 돼서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이제 가족분들도 다 같이 와서 드시고 가시고 할 수 있으니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만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렸지만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무도장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가능합니다. 또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은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출입할 수 있어 업종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단계적으로 정부에서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제 또 백신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 접종률에 따라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업종별로는 좀 체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만 아직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울산에서는 최근 남구에 있는 성교원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15명이 확진됐습니다. 울산의 백신 완전 접종률이 73%를 보이는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울산의 돌파 감염 사례는 247명. 이들로부터 감염된 확진자 수도 146명에 달합니다.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첫발을 뗐지만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가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5개국은 발전 전략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송철호 시장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의 중장기 도시발전 전략을 위한 첫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시장은 2025년까지 서생 해양관광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울산 국가산단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국립개놈기술원 유치와 동해남부선 중심의 역세권 개발을 통해 울주 남부권을 10만 정주 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선호 군수도 울주군 온양에 200병상 규모의 울주군립병원을 건립하고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고도화와 유네스코 선사유적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울주군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5개국군 자치단체장들과 각 지역의 발전 전략을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품 수급난으로 자동차 생산이 줄면서 울산의 광공업 생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통계청의 9월 울산시의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울산의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6%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가 마이너스 25.7%, 기타 운송장비 마이너스 27%로 특히 부진했던 반면 화학제품과 석유정제 생산은 늘어났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부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수급난과 해운대란 여파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최근 그룹 ESG 경영 비전으로 바다에서 시작하는 깨끗한 미래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통해 변화를 꾀하고 친환경 중심의 미래 사업으로 전환한다는 뜻의 슬로건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그룹 ESG 경영 비전은 현대중공업그룹의 모태인 조선해양 사업의 주 활동 무대 해양에서 영감을 얻어 결정됐으며 탄소 중립 실현과 자연 생태계 보존 등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 실천 의지를 표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번 비전과 슬로건 선포를 계기로 전 세계가 직면한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친환경 기술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어제 울산 본사에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공동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노사협력 공동선언문에는 국가에너지 안보 기여와 탄소 중립을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 노사관계 구축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에너지기업 구축에 노사가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 노사는 에너지 수급 환경의 변화로 석유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며 노사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신성장 동력 확보와 미래 전략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산하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내년 생활임금이 시급 1,737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울산시는 최저임금의 불안전성을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1,737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급은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할 때 224만 4천 원으로 3인 가구 중위소득의 53.5% 수준입니다. 이 생활임금은 지난 3월 조례가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며 울산에서는 305명가량이 생활임금 혜택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KTX 역세권 연결도로와 관련해 특혜 의혹 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고우곤 시의원이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이 대장동 게이트와 유사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고 의원은 특정 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사업이 설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를 개발하고 공공주택 분양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무런 위험도 없이 맹진 비사용 토지를 쉽게 개발해서 공공주택 분양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은 울산연구원의 연구 용역을 거친 사업이며 공공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도시공사와 울주군의 공공지분 55%, 민간 45%의 공공주도형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도시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개발 이익부터 분양 이익까지 가져가게 되는 것이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익은 공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개발 과정에서 이득을 또 취하고 또 하나는 현금 농석도 확보하고 또 나중에 분양해가지고 환지를 받아서 또 그 부분 수익도 가지고 갈 수 있고. 울산시는 대장동과 KTX 복합 특화단지는 비슷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특히나 우려하시는 부분과 같이 특히 대장동 사례를 갖다가 비교를 해주셨는데 그 사업하고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방식으로 간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매치되는 점이 없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KTX 역세권 연결도로의 노선이 변경된 것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행정사무조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7대 울산시의회 마지막 정례회는 KTX 역세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들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시의회가 제226회 2차 정례회 의사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2차 정례회는 어제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7일간 진행됩니다. 2차 정례회 기간에는 7대 울산시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울산시와 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이뤄집니다. 또 울산도시공사 사장과 울산시설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립니다. 한편 어제 본회의 정회 시간에는 송철호 시장과 박병석 시의장, 노욱희 교육감이 위드 코로나를 응원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어제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 발언이 잇따랐습니다. 손종학 의원이 옥동시가지 경관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고 이시호 의원은 동부가 수소에너지 허브 도시를 위한 정책 지원을,
전영희 의원은 동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백운찬 의원이 도서관 중심의 교육연구단지 조성을 제안했고 윤덕권 의원이 청량고등학교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미영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는 그동안 5건으로 제한했던 5분 자유 발언을 60분 이내 12건까지 늘리는 내용으로 의회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1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오늘부터 6일간 태화강 국가정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울산시는 개막식에서 2021 정원도시 울산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다짐하고 도시숲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정원도시 울산 실현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람회는 18개 테마정원으로 꾸며진 정원 전시와 이끼공예, 식물 타투 등을 할 수 있는 체험정원으로 진행됩니다. 또 박람회 기간에는 공연 축제인 나들이, 창작 뮤지컬, 국제 설치 미술제 등도 열립니다. 울산시설공단이 주관한 2021 코로나19 극복 희망 콘서트가 지난 31일 울산대공원 그린하우스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에 지친 울산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월페이퍼스와 민영아, 김군과 비스타 등 인기 가수들의 출연에 공연을 펼쳤습니다. 콘서트는 울산시설공단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고 현장에도 100여 명의 관객들이 모여 공연을 즐겼으며 다양한 경품 추천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이춘실 전 남구 부구청장이 어제 남구도시관리공단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신임 이춘실 이사장은 공직 생활 동안 보여준 탁월한 업무 추진 능력과 구정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리더십 등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춘실 이사장은 어제 서동욱 남구청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2024년 10월까지 3년 동안 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최근 삼산동 시내 몇몇 정류장의 이름이 바뀐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울산시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버스 정류장 명칭 판매 사업 결과인데 올해는 9개 정류장의 명칭을 판매해서 3억 8천만 원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인근 아파트 이름으로 불려오던 버스 정류장 명칭이 의료기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류장 표지판과 노선 안내도 모두 새로운 이름이 붙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시작한 버스 정류장 명칭 판매 사업 모습입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하철 역명을 판매한 적은 있지만 버스 정류장 명칭을 판매한 건 울산이 전국 첫 사례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등 공공성이 있는 주요 명칭을 제외하곤 아예 정류장 이름도 바꿀 수 있어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류 서명이 변경된 이후 노선이라든가 쉘터 광고, 그다음에 버스 내 안내 방송들이 우리 협회로 나오는 관계로 시민들에게 대중적 인지도를 더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올해 판매된 정류장 명칭은 모두 9개입니다. 삼산동 대로변을 중심으로 병원들의 명칭 구매가 집중됐는데 대표적으로 현대백화점 앞 정류장과 모카이 식장 앞 정류장 등의 상징성을 가진 명칭도 앞으로 3년간은 병원 이름으로 바뀌어 불리게 됩니다. 울산시는 명칭 판매로 얻은 수익 3억 8천만 원을 모두 정류장 시설 개선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정류소 정비에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 사용할 예정이고 금액이 또 많아진다라면은 스마트형 승강전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류장 명칭 판매 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부침을 겪긴 했지만 하루 1,000명 이상의 승객이 이용하는 43개 정류장 명칭만 판매해도 연간 10억 원가량의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지역 버스 정류장의 30%에 해당하는 1,000여 개의 정류장을 대상으로 명칭 판매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울산시가 이달부터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울산 안심 살피미 앱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 앱은 6시간 이상 스마트폰 화면 터치 등의 사용이 없을 경우 행정복지센터와 보호자에게 위기 문자를 발송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보유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원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내려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안심 살피미 앱을 통해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 지역 전체 화재 건수 가운데 겨울철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울산소방본부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화재 4,421건 가운데 겨울철 화재가 37.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소방본부는 5대 전략 27개 중점 과제를 담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소외계 측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주택 화재 보험가의 지원, 전통시장 안전관리 강화 등에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양자 정보의 기본 단위인 큐비트를 상온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양자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는 물리학과 김재형 교수팀이 고체 양자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진동 입자의 간섭 문제와 광원 밝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단결정 벌크형 소재 대신 다결정 나노 소재인 탄화 실리콘 나노선을 시스템 재료로 사용해 기존 상온에서 동작하는 고체 큐비트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인 신뢰성과 효율성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학술지 나노레터스 지난달 22일자 온라인 속보로 게재됐습니다. 울주군이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폐주물사 등을 성토제로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울주군은 최근 별도의 중금속 처리 공정 없이 폐주물사 등을 자연토사와 섞어 성토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이런 식으로 성토된 삼남읍 상천리 일원에서는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30배를 초과해 조치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값싼 성토제로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것은 근시안적인 발상이라며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 복구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만큼 사용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학생과 강사 등 사용자 편의를 위해 울산 방과후학교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개통해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방과후학교 온라인 지원 시스템은 지난 4월 개발업체 선정 후 67개 방과후학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나서 지난달 완료했습니다. 특히 사용자 중심의 통합관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관리자용, 학생, 학부모용, 강사용 PC 버전을 별도로 구축했고 학생과 강사의 편리성을 위해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지원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